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그동안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이호덕과 권정생의 아름다운 편지라는 부제목의 글을 제가 20번 동안 읽었고 오늘 21번째로 마저 다 읽으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고운 목소리도 아니고 매끄럽게 잘 읽지도 못하는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늘 평안하시길 바라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조금 몇 페이지 더 길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읽겠습니다. 21번째 아름다운 편지글. 선생님께서 한번 풍금 타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바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 와서 저도 세대 차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심각한 고민이란 정신적 고민보다 물질적 고민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가난 자체가 오히려 정신의 힘이 되어 주었고 훨씬 건강했습니다. 과천도 몹시 공해가 심하던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시골이라고 별로 나은 건 아닙니다. 산과 들에 쓰레기 천지고 강물은 구역질이 나도록 더럽습니다. 농촌 사람들의 인심도 황폐할 대로 황폐되어 말씨가 거칠어집니다. 할머니들은 어디 먼 곳에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 먼 데란 어떤 곳인지 막연하게 떠나고 싶은 거지요. 저도 떠나야지 싶어도 막상 떠나봐도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괴롭고 도무지 안정이 안 됩니다. 여기는 골프장, 고속도로, 주민들의 불안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울 가보니 모든 게 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 뿐이고 하나도 순리라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어렵게 하는 건 싫고 모두 손쉽고 편한 것만 찾으니 결국 싸우게 되나 봅니다. 김종헌의 시를 전자오르간으로 가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옆집 아이들에게 불러보라 했더니 중2학년 여학생은 괜찮다 그러는데 머슴 애들은 별로 흥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악보를 적었는데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풍금 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체국에 갑니다. 9월 3일 권정생 드림. 몽실이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일본에서 번역 출판한 이원수의 꼬마 오기 잘 받았습니다. 책이 아주 잘 만들어져 기뻤습니다. 이원수 선생님의 호수 속 오두막집, 잔디숲 속의 이쁜이가 빠져 있어 언짢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이 소개되겠지요. 몽실이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어 더욱 서글퍼집니다. 이 땅의 북쪽에서는 월 4만 원의 월급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러워집니다. 어서 건강해져서 산속 깊은 곳에서 강냉이 심고 가난하게 살 수 있기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교육도 이런 고약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썸머힐 아이들 같은 인간교육은 아직 까마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애써 쓰고 있는 동화에 대한 회의도 생깁니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용구 삼촌은 작년에 추계 대학생 동인지에 실었던 것입니다. 1990년 9월 17일 권정생 드림. 자주 집만 지워 너무 미완합니다. 권 선생님께 어제는 산하출판사 사장의 차로 권오삼 선생하고 과천서 약 20리쯤을 가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려서 이래서는 도저히 못 가겠다 싶어 도로 돌아왔습니다. 식목일이라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느라고 온통 길이 차로 덮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도서 후원 회원 5사람, 권정생, 권오삼, 이현주, 이재복, 이오덕이 달리 한두 권씩 추천한 책을 구해 가져가려던 것을 여기 우편으로 붙여드립니다. 우리가 한 차례 보고 검토하자고 해서 우선 추천한 책은 다음 9권입니다. 임길택, 우리 동네 아이들, 김일광 아버지의 바다, 위기철, 전태일, 윤기현, 해가 뜨지 않는 마을, 김현아, 차돌이는 환경박사, 중국동화, 왕시정의 새로운 경험, 권정생, 점득이네, 박상규, 참나무 선생님, 번역물, 지구를 살리는 50가지 방법. 이 가운데에서 권 선생님께 우송하는 책은 점득이네를 뺀 8권입니다. 이재복 씨 계획으로는 4월 중순까지 읽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죄다 읽을 수는 없겠지요. 한두 권만이라도 읽으셔서 원고지 몇 장쯤 서평을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9권에서 좋은 책이라고 널리 알리고 추천할 만한 책을 5권이든지 7권이든지 우리가 가려 뽑아야 되니 그 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과는 별도로 생활성서에서 좋은 책 몇 권을 들어 써달라고 해서 제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 김에 모두 한 권씩 읽은 것을 3장에서 5장쯤 써내면 되겠다 싶어 이현주 선생한테도 부탁했습니다. 쓰실 수 있으면 곧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시일이 촉박해서 전화로도 연락드릴까 합니다. 또 있습니다. 산하출판사에서 지금 위기철 씨 동화집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원고를 읽어보니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 책 뒷표지에다 책을 널리 읽고 싶어하는 광고문을 몇 사람이 쓰면 좋겠다고 제가 출판사 쪽에 권했습니다. 이현주 선생하고 권 선생님하고 나하고 3사람이 원고지 1장 정도로 각각 써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 교종본을 또 우송했으니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달 중에 하시면 되는 것이니 그리 급하지는 않습니다. 힘드시면 일부분만 읽어두십시오. 자주 집만 지워 너무 미안합니다. 이달 중에 조용한 날 한번 안동으로 갈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 다 못 쓰고 이만 드립니다. 모든 것 절대로 무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1991년 4월 6일 아침 이오덕. 아이들도 읽을 수 있게 쉬운 우리말로 써주시오. 권 선생님, 오래전부터 별로 온 것을 이제야 이렇게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번 일만은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보시고 좋은 말씀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사람의 일은 절망입니다.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는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늘 바쁘게 지내다 보면 세월은 살같이 지나갑니다. 이런 일도 사람들을 찾아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얻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내용은 무엇을 써도 좋으니 아이들도 읽을 수 있게 쉬운 우리말로 써주시오. 이래서 재미있는 원고가 좀 모이면 좋은 책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저희 기대가 무너지면은 이 일은 안 되겠지요. 부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6월 24일 이오덕. 사람들 모아서 일을 한다는 짓이 다 허황한 노릇임을 깨닫습니다. 권 선생님, 일이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나 해야겠습니다.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어린이 문학협의회는 무크지를 엮어서 겨울 연수회까지 책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지식산업사에 부탁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 어린이 문학 단체와도 일체 관계를 끊을 생각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한다는 짓이 다 허황한 노릇임을 깨닫습니다. 바쁜 일 대강 해놓고 한번 안동에도 가볼까 합니다. 1992년 11월 21일 이오덕. 선생님처럼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 부럽습니다. 이오덕 선생님, 늦었지만 동시 2편 겨우 써서 보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예쁜 동시 동화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잡문들은 몇 군데 청탁받는 대로 썼지만 그것도 억지짓입니다. 선생님처럼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 부럽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굳은 의지도 한없이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세상이 결국 이렇게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집니다. 어디서 무엇부터 해나갈지 아무도 방법이 없는가 봅니다. 결국 제가 바라던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무데도 마음 붙이고 살 수 있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세상 어떻게 되어가는지 끝까지 지켜보아야겠지요. 1993년 7월 5일 권정생 울림. 참 서글픈 세월입니다. 권 선생님, 추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고향에 간다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사들고 마음이 들떠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고향은 어떤 모양일까요? 오늘 아침에 정우가 화목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고향 구석들 마을 아시지요? 거기 내 외사촌이 과수원 농사 짓고 있는데 이번에 나이 30이 넘은 맏아들을 잃었답니다. 위암으로 죽었다나요. 그리고 작금년에 그 조그만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대여섯이나 모두 암으로 죽었다고 해요. 그 구석들 마을은 오래전부터 마을 앞이고 뒤고 모조리 과수원이고 모두 과수농사 짓습니다. 그러니까 농약 해독을 모두 입은 것이지요. 지난해에는 대골에서 과수원 안에 집을 지어서 사시던 자형이 돌아가시고 몇 달 뒤에 누님도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위암과 간암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두 사과 농사를 짓고 사과를 사 먹고 고추를 가꾸고 고추를 먹고 그런 농촌이 그립다고 추석이면 찾아갑니다. 참 서글픈 세월입니다. 여기 우리말 우리글 이오덕이 1993년에 만든 우리말 살리는 모임에서 펴낸 회보 16호 몇 보 보냅니다.
하늘나라에 간 정아는 어느 은행에서 글을 모집했을 때 응모한 것인데 낙선이 된 것을 하도 내용이 좋아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실었습니다. 또 동봉한 동시 꽃다지는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시집에 들어있는 것인데 셋째 연 첫째 줄과 둘째 줄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듯 해서 복사해서 보냅니다. 이것 보시고 잘못되었으면 고쳐서 보내주시고 쓴 그대로 두고 싶다면 그렇게 회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권 선생님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빌면서 이만 몇 자 적습니다. 1993년 9월 16일 이오덕. 권 선생님 한마디 하시는 것이 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권 선생님, 이제야 봄이 오는가 싶더니 또 날씨가 춥습니다. 여기 보내드리는 작품들은 어린이 문학협의회에서 지난해에 낸 휘파람 부는 아이들이란 책의 광고를 낸 제1회 한국 어린이 문학협의회 신인 작품 모집에 응모한 것입니다. 마감이 지나도 별로 들어온 것이 없어서 다시 연기를 하고 했는데도 겨우 이 정도입니다. 이걸 지난번 심사위원으로 권 선생님과 나, 김녹촌, 권오삼, 송현 이렇게 모임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권 선생님하고 저하고 먼저 보고 결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이렇게 우송하는 것이니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시면 또 귀찮겠습니다만 이 작품들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신 결과를 간단히 써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실 틈이 없으면 전화로 알려주셔도 되겠지요.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니까 잘해보자고 모두 말하는데 무엇보다도 작품이 좋아야 되겠지요. 박경선 씨가 보내온 장편이 있었는데 신인이 아니어서 심사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1994년 3월 11일 이오덕. 이렇게 응모한 사람들 거의 모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회에 잘 썼든 못 썼든 작품에 대한 평가를 작품마다 해주고 싶은데 저는 자주 이야기해주니까 또 그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 선생님 한마디 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천근의 무게로 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저께부터 뻐꾸기와 꾀꼬리가 웁니다. 이호덕 선생님, 그동안 괜찮으셨습니까? 그저께 윤희보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너무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혹시 선생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한지은 씨께 제 병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가을에 병원에 가서 몇 가지 검진을 받았는데 폐는 거의 치유가 되었고 늑막이 아무는 과정에서 숨이 찬 증세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콩팥 기능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왼쪽으로 엄지손가락만큼 고름주머니가 아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니까 그냥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요. 지금도 카테터라고 하는 고무 호스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가 꼭 27cm인데 항시 염증이 생기다 보니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열이 오르면 그냥 누워서 며칠이고 안정을 하면 나아집니다. 열이 내릴 때쯤이면 또 갈아 끼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 항시 반복되는 게 열이 나고 내리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겹도록 살았다 싶어도 제 마음대로 어쩔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걱정하는 것도 건강에 대해 물어오는 것도 대답하기 힘듭니다. 마당에 구기자, 민들레, 뎁사리, 쑥 이런 것들이 모두 이뇨제 역할을 해서 뜯어 다려 먹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아프다 보니 제가 반은 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증세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한지은 씨께 잘 말씀드려서 걱정 마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이젠 누가 찾아오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집니다. 함께 보내는 건 이원수 선생님 전기를 유년용으로 쓴 것인데 5년 전인가 어느 출판사에서 세계 위인 전기를 내면서 청탁받아 제가 쓴 거지요. 그런데 출판사 쪽에서 전기로는 맞지 않는다고 지금에서야 원고를 되돌려 주는군요. 읽어보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선생님께 한 벌 복사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선생님, 편지 억지로 썼습니다. 그저께부터 뻐꾸기와 꾀꼬리가 옵니다. 누군가가 새들이 농약에도 익숙해져서 아주 잘 살아간다고 합니다. 메추라기와 노고지리와 물총새는 아무리 살펴도 없습니다. 1996년 5월 16일 권정생 올림.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가기로 했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지난 9월 13일은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번도 눕지 않고 지냈습니다. 얼굴 색도 여느 때와 달리 제가 보기에도 혈색이 돌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병마에서 벗어나는가 싶어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전날의 몸 상태와는 다르게 다시 통증이 일기 시작하고 열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간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 건강해지겠다는 마음도 안 가질 테고 기대도 않겠습니다. 오늘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자꾸 후들거리는 손으로 얼마 전에 쓰다가 뒀던 원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다. 전에 선생님께서 전화로 말씀하시길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듯이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가기로 했습니다. 1998년 9월 22일 권정생 드림. 과연 어른이 아이들을 위한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이호덕 선생님, 이호덕이 2001년에 펴낸 아동문학 평론집 농사꾼의 아이들의 노래 어제까지 읽었습니다. 이 동료들을 80년대나 60년대의 세상에 알렸으면 한국의 동시문학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권태응 선생은 가장 한국다운 시를 쓰신 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방정환, 한정동, 이원수 선생님들은 일본 동료의 영향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는데 권태응은 많이 다르게 썼습니다. 윤석중 선생님 동료가 내용이 없어도 형식과 감성은 그래도 한국 냄새가 깃들어 있다고 보았는데 권태응만큼은 못 다루고 있네요. 한 가지 제가 읽으면서 아쉬웠던 것은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삶이란 아이들의 고민, 고통과 눈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일하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읽어보니 그만큼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몸으로 생활하며 쓴 아이들과
어쩔 수 없이 머리로 만들어진 노래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른이 아이들을 위한 시를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훌륭한 동료 동시인데도 아이들은 그렇게 감동스럽게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 편지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의 목숨, 이호덕이 일본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시를 번역해서 엮은 문집. 한 사람의 목숨이라는 어린이 시집이 왔네요. 역시 아이들 시는 아이들이 쓰는 것이 훨씬 동시답군요. 선생님, 건강하시기 빕니다. 2001년 6월 28일 권정생 드림. 저도 병들어 돌아다니면서 일할 몸은 안 됩니다. 권 선생님께 전화라도 가끔 걸고 싶었는데 힘드실까 싶어 못 걸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즘은 위장이 나빠져서 음식을 아주 조금씩 먹습니다. 이대로 사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문학 10월호에 진주교대 이지호 교수가 내 책 이야기를 서평으로 썼는데 거기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 비나리 달인의 집을 나와는 아주 다르게 보면서 좋지 않게 말해 놓았습니다. 너무 잘못된 눈으로 보는구나 싶어 지금 이 교수의 글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을 어떻게 보나 하는 문제가 되고 그것은 그대로 문학관이 됩니다. 문학을 한다고 하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뜻밖에도 아주 사람답지 못한 천박한 자연관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권 선생님도 그 글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지호 씨가 아주 바른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몇 사람이 저한테 알려주었고 이 교수도 두어 번 저한테 찾아왔기에 내 생각과 문학관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아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나를 찾아와서 선배 대접을 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오늘의 전국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이란 것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을 보시고 공감하시면 부디 서명해 주십시오. 서명하는 뜻과 앞으로 하게 되는 일은 제가 따로 복사해서 함께 보내는 이태길 선생님께라는 편지글에 대강 적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길 선생님은 제가 50년대에 경남 군북중학교 교사로 있을 때 그 학교 교장 선생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대구 사범학교 학생으로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대전 형무소에 갇혀 4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지금은 광복회 부산 지부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병들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일할 몸은 안 됩니다. 그래도 이런 데 있으면서 전화로 어떤 생각을 간단히 알릴 수는 있으니 이런 모임에 참가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라 생각되신다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다른 수고를 하게 하는 일은 아주 없는 줄 압니다. 이런 편지는 전우익 선생한테도 보내려고 하고 변산의 윤구병 선생과 무주의 허병섭 목사 앞으로도 보낼까 합니다. 그 모임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골에서 나 혼자서 해야 할 일만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민족을 걱정하는 이런 일쯤은 함께하면서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스스로 하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 겨울에 부디 덜 아픈 나날이 되시기 빕니다. 2002년 11월 22일 이오덕 드림. 이제야 세상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오덕 선생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인 선언에 서명을 하려니까 이상합니다. 저는 지식인도 아니고 깨끗하게 살아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신 것이니 할 수 없이 이름 써서 보냅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을 들어봐도 모두 왜 그렇게나 권력에 집착하는지 서글픈 생각만 듭니다. 어쨌든 한 표 찍어야 할 텐데 좀 덜 악한 사람이 누굴까 찾아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지호 교수의 글 읽었습니다. 세상엔 생각도 느낌도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 별로 감정 상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살아온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니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북극지방 사람들은 세상은 춥다 할 것이고 열대지방 사람들은 세상이 덥다고 할 테니 그걸 나무라서 어쩌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선생님도 앞으로 그리 생각하시면 편해질 것입니다. 이제야 세상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빨리 달려가면 버스 좌석을 차지할 수 있고 늦게 가더라도 새치기를 하거나 완력을 써서 차지하기도 할 테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12살 아이가 자살을 할까요? 그 아이한테는 교육이 오히려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28일 올림. 그리고 이호덕과 권정생은 권정생 선생님 이호덕 정우가 저녁에 와서 말했다. 권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밥 못 잡수신다고 하거든. 좀 야단쳐. 약이고 주사고 다 소용없어. 밥 안 먹으면 안 돼. 나도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그래도 죽기 살기로 먹었어. 한 숟갈 떠놓고 500번 씹으면 죽보다 더 잘 넘어가. 어떻게 해서라도 밥 드시도록 해. 그랬어요. 정우 말 듣고 눈물이 났다. 권 선생이 지금까지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줄 몰랐다. 2003년 6월 17일 몇 평생 다시 살으라네. 이오덕. 밤낮 침대에 누워 있자니 등뼈가 아파서 견딜 수 없다. 그래도 낮에는 정우가 안아서 잠시라도 앉아 있지만 밤에는 누워서 꼼짝 못한다. 수건을 등뼈 양쪽 깔아달라 해서 겨우 견디는데 이번에는 발 뒤꿈치조차 아프다. 그래도 꼼짝 못한다.
이건 아주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산 송장이다. 정말 밤마다 나는 관 속에 들어가 생매장 되어 있다가 아침이면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것 참 재미있구나. 하루가 새 세상, 새 한평생. 앞으로 내가 몇 평생 살는지 그것 참 오래 살게 되었네. 2003년 8월 20일. 이호덕은 2003년 8월 14일에 암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검사도 치료도 받지 않았다. 마지막에 머물렀던 무너미 마을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일기를 쓰고 시를 쓰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2003년 8월 25일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 생전에 이호덕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권정생. 오늘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우입니다. 그만 끊겠습니다. 딱 이 두 마디 말만 하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의 맏아들이자 상준이네 아버지였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순간 먼 산길로 선생님이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쪽 손에 두툼하게 싼 책보자기를 들고 한쪽 어깨엔 느슨하게 끈 달린 가방을 메고 선생님은 그렇게 산길 모퉁이를 걸어 사라지셨습니다. 우리는 선생님 안 계시는 데서는 고집불통 선생님, 독불장군 선생님 이렇게 흉도 보고 짜증도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김 선생 말도 맞고 박 선생 말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딴소리를 들이면 금방 꾸지람이 날아왔습니다. 야단났습니다. 권 선생조차 그런 생각을 하다니 실망스럽습니다. 선생님 앞에서는 도무지 아니요 라는 말은 절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의 교직에 들어가신 후 평생을 고집 하나만으로 꼿꼿하게 살아오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모습은 이제 눈을 감아야만 볼 수 있게 되었고 목소리도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만 환청으로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선생님 가신 곳은 어떤 곳인지 거기서도 산길을 걷고 냇물, 돌다리를 건너고 포플러 나무가 서 있는 먼지 나는 신장로길을 걸어 씩씩하게 살아주셨으면 합니다. 일하는 아이들에 나오는 그런 개구쟁이들과 함께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 밑 시골집 마당에 둘러앉아 옥수수 까먹으며 얘기 나누시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아직 이승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선생님이 남기신 골치 아픈 책들을 알뜰히 살피며 눈물 나는 세상 힘겹게 견디며 살 것입니다.
사이 좋다가도 토라지기도 하면서요. 우리 글 바로 쓰기, 우리 문장 쓰기는 국어 공부하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책꽂이에 꽂아두고 봐야 할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다음에 우리도 때가 되면 차례차례 선생님이 걸어가신 그 산길 모퉁이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부디 큰 눈을 더 부릅뜨셔서 이승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처럼 호되게 꾸지람하시고요. 선생님의 영전에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진달래꽃 한 다발 마음으로 바칩니다. 2003년 8월 25일 오후 5시 권정생 드립니다. 용감하게 죽겠다. 권정생.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1. 최완택 목사 민들레교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죽통에 오줌을 눈 적은 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2. 정호경 신부 봉화군 명호면 비나리.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3. 박연철 변호사. 이 사람은 민주 변호사로 알려져 있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이다. 우리 집에도 2~3번쯤 다녀갔다. 나는 대접 한 번 못했다. 위 세 사람은 내가 쓴 모든 저작물을 함께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에 관리하기 귀찮으면 한겨레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에 맡기면 된다. 맡겨놓고 뒤에서 보살피면 될 것이다. 유언장이란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게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거리다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기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횡설수설했지만 이건 나 권정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를 만나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2005년 5월 1일 쓴 사람 권정생. 정호경 신부님 마지막 글입니다. 제가 숨이 지거든 각각 적어놓은 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3월 12일부터 갑자기 콩팥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뭉툭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1초도 참기 힘들어 끝이 났으면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모두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요. 2007년 3월 30일 오후 6시 10분 권정생은 2007년 5월 17일 어머니 사시는 그 먼 나라로 떠났다.